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폭염경보가 이어지면서 포항 지역의 낮 기온 최고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도 지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폭염의 열대야까지 더위가 기승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주일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5도, 문경은 34.1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치솟겠고요. 당분간 33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도 폭염 속 소나기도 이어집니다. 오늘 낮부터 밤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남부에는 5에서 40mm, 경북 북부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80mm 이상,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려 습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체감 온도는 더 높아져 매우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푹푹 찌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낮 가리지 않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분 섭취와 함께 낮 시간대 외출 자제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포항 죽장 토마토는 오히려 풍작입니다. 죽장면 상옥리는 포항을 대표하는 두메산골인데 준고랭지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치인 100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수출 작목인 죽장 토마토가 수확철을 맞아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푹푹 찌는 하우스, 농부들은 적당하게 익은 걸 골라 따느라 구슬땀을 흘리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긴 장마 동안 수해와 병충해가 심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죽장 지역은 비가 적당히 내려 오히려 대풍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장 토마토는 해발 400m의 준고랭지 재배로 육질이 단단하고 가을 늦게까지 수확이 가능해 시장에서 인기입니다. 적당한 비가 왔어가지고 우리 토마토 농사 대풍장을 이뤘는데 또 해발 기온차도 좀 밤차 기온이 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토마토 단단하고 맛도 좋고. 이곳 토마토는 재배가 까다로운 유럽종으로 10년 전 해외 수출을 시작해 최근엔 수확량의 60-70%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수분이 적어 외식업계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상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00톤,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작황이 좋고 수출 농가 참여 수가 늘어서 여태 해온 수출 물량보다 올해가 최고로 물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 농사가 잘 돼가지고 기분도 좋고 또 수출품도 잘 된다 하니 기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죽장 상옥 토마토의 성공은 같은 작물이라도 이제는 특화된 품종과 새로운 수요 시장을 개척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기후변화로 재난 발생이 잦고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난 예비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문경시가 2.4%로 가장 많고 영덕군 1%, 경주시와 울릉군이 0.8%, 포항시 0.7%, 울진군 0.4%로 나타났고 고령군과 칠곡군은 아예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재난 예비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잦아지면서 인삼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재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를 뿌린 장마가 끝나고 한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삼 재배 농가에는 지금이 가장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비로 생육이 좋지 않은 상황에 폭염이 이어지면 수년간 공을 들인 농사가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삼 농가는 시설하우스에서 인삼을 재배하면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차광막이 설치된 이중구조 비닐하우스는 햇볕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또 허리를 굽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 수월하고 인건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인삼이 물이 취약합니다. 근데 하우스는 인삼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병충해 관리라든가 풀씨가 안 날아오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전략이라든가.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노지 인삼밭보다 기온을 3에서 5도 정도 낮춰 고온 피해를 막고 생육 시기에 맞는 빛 조절, 병해충 발생이 줄어 인삼 수확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중구조 하우스는 균일하게 광이 투과되고 관행 대비 4도 정도 온도가 낮아서 인삼 재배에는 더 최적화된 시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인삼 피해는 매년 4천여 헥타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가림 시설보다 설치 비용이 2.5배 더 들지만 기상재해 걱정을 덜 수 있어 점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해마다 축구장 2만 6천여 개 면적의 농지가 산업단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전국의 논밭 경지 면적을 분석한 결과 2018년 25,182헥타르에서 2022년 18,480헥타르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 전용이 주요 원인이며 신도시 조성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도 농지 소멸의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실련은 농지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등 공공건설 사업에 농지가 포함되면 해당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국가기관 등이 사법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뒤늦게나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 대구에 살던 민간인 25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단 살해 장소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1950년 대구에 거주하던 민간인 25명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집단 살해당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연행해 경찰서와 형무소 등에 일시 구금한 뒤 대구 가창면 용계리 계곡, 경산 코발트 광산 등으로 끌고 가 이들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을 재판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단 학살 장소 2곳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가 규명한 희생 장소인 가창면 용계리와 경산 코발트 광산 외에 가창면 상원리 중석광산, 대구시 동구 지묘동, 동화천도 집단 희생 장소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시신을 목격하신 분들의 증언과 진술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신청인 분들의 이제 진술하고 또 일치하고 부합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를 시작으로 충청도, 부산시에선 피해자 지원을 조례로 제정해 명문화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성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내 3대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선 진실규명 노력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1년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서 1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 사기와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무권한 계약과 권리관계 허위 고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45명에 피해 금액은 총 104억 원이었으며 법인 26곳도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울진의 한 중학교 사연을 소개합니다. 70대의 중학교에 입학한 늦가기 만학도들과 손잡벌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학교 소식인데요. 공부에 때가 있다고들 하지만 만학도 어르신들의 열정 앞에 배움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현지 청소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진의 한 마을 체험센터. 어르신들과 어린 중학생들이 함께 쿠키와 피자를 만들며 2학기 꽃을 피웁니다. 이곳엔 중학생 어르신 4분이 계신데요. 평균 나이 75, 오래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작년에 처음 중학교에 함께 입학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어느 노인 한 분이 중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분이 학교 다니다가 얼마나 다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켜봤죠. 근데 한 1년을 꾸준히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그 용기를 좀 얻었죠. 같은 반 학생들은 진도가 느려 힘들 때도 있지만 어르신과 함께 지내다 보니 예절이 몸에 배고 장기는 덤으로 배웁니다. 어르신들이 놓친 학습 내용은 손자 같은 어린 학생들이 가르쳐 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알려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백암산의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의 유래를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바둑도 알려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랑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 어른과 크게 불편한 것도 적어진 것도 있습니다. 온정중학교는 전교생 13명의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인데요. 어르신 중학생들이 학교에 같이 다니다 보니 특별한 추억이 많습니다. 할머니가 학교에서라도 만나면 인사하고 같이 하는 활동이 정말 재밌는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랑 많이 놀러 못 가니까 이런 학교에서라도 할머니랑 나와서 같이 체험하고 놀고 그런 부분이 할머니랑 추억 쌓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모두 학교를 다니는 게 만만찮지만 지금까지 결석 한 번 안 할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저희들 시절에는 여기서 학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리가 한 16km 되기 때문에 학교는 못 다녔고 지금 와서 늦게나마 만학도 학생으로 입학하여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늦가기 만학도 어르신들의 열정 앞에 배움의 끝은 따로 없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황현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4년 한수원이 신청한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27일 제180회 회의를 열어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를 심사한 결과 허가 및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했으며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12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교사가 10명 중 9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교육 관계자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교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교원 92.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비율은 유치, 초등, 특수교사가 93.9%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시는 현지 시각 27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포항 무궁화길 준공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포항 무궁화길은 포항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피츠버그 광역한인회의 위탁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이 단체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지난 2007년 자매 결연한 베트남 후에시가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공식 서한은 지난달 베트남 후에시에서 열린 세계문화유산 도시기구 회의에서 경주시와 약속한 이후 이뤄진 겁니다. 한편 경주시의 우호 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 대표단이 지난 5월 경주를 방문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에이펙 경주 유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상어가 잇따라 출몰함에 따라서 영덕군은 피서객 안전을 위해서 상어 퇴치용 대형그물 차단망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영덕군 남호, 하저, 경정 등 6개 해수욕장으로 길이 300m, 높이 3.5m의 상어 퇴치 대형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또 강한 전류에 놀라서 상어가 도망가도록 제작된 특수 장비인 상어 퇴치기도 설치해서 혹시 모를 상어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통해서 9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 요건을 심사해서 943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99만 원, 평균 지급일수는 22일로 나타났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치경찰에 대해서 경북도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 인식을 가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도민의 73.6%가 자치경찰제가 지역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현직 경찰 공무원들은 23.5%만 자치경찰제 도입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지역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17.7%에 그쳤습니다. 폭염의 열대야까지 더위가 기승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주일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인 35.5도, 문경은 34.1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치솟겠고요. 당분간 33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도 폭염 속 소나기도 이어집니다. 오늘 낮부터 밤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남부에는 5에서 40mm, 경북 북부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80mm 이상,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려 습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체감 기온은 더 높게 느껴져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모레까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산의 아침 기온 2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5도, 경산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북 북부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치솟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 상황이라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푹푹 찌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더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